요즘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10,000명이 넘게 자퇴했다. 자퇴 도미노. 제목만 봐도 가슴이 철렁하죠. 우리 아이도 흔들림이 어쩌나 싶고요. 이 기사 속 학생들은요, 작년 고1이었고요. 지금은 고2가 됐습니다. 내신 5등급제 첫 세대죠. 그 첫 해에 자퇴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건지는 같이 확인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걸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알고 나면 막연한 불안이 꽤 가라앉거든요. 먼저 그 10,000명이라는 숫자요. 이건 종로학원이 학교 알림이라는 공식 사이트에 일반고 자료를 모아서 분석을 한 거예요. 전국 일반고 1,000곳에서 지난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18,000명이 넘었어요. 7년 만에 가장 많았고요. 그중 고1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자퇴가 한 해 10,000명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정부 공식 통계는 어떨까요? 교육통계 서비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2024학년도 고등학생 학업 중단율이 2.1%입니다. 초중등 교육법하고 통계법에 근거해서 매년 조사하는 공식 수치고요. 이 비율이 2020년부터 5해째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자퇴가 실제로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온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검정고시예요. 수능에 검정고시 출신으로 접수한 사람이 20,000명을 넘었습니다. 1995학년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퇴가 늘면서 검정고시로 수능을 보는 길도 같이 늘어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숫자 자체는 진짜라는 겁니다. 자퇴가 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자퇴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저는 이 상황을 더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숫자를 정확히 알수록 흔들릴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가지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5등급제 숫자 진짜 읽는 법과요. 두 번째는 자퇴가 실제로 어떤 길인지를,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 2가지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1등급이 4%에서 10%까지 늘었으니까 더 쉬워진 거 아니냐, 그쵸? 이런 이야기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1등급 하나라도 놓치면 인서울은 끝이다, 이런 이야기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정반대 얘기인데 아마 들으셨으면 다 불안하셨을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볼게요. 자, 먼저 쉬워졌다라는 이야기부터요. 자, 등급이 9개에서 5개로 줄었죠. 이걸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9칸이던 계단이 5칸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칸수가 줄었으니까 한 칸의 높이는 그만큼 높아진 거예요. 1등급이 상위 4%에서 10%까지로 넓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또 달라진 건 2등급이죠. 예전에 상위 11%까지였는데 지금은 34%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에서 한번 미끄러지면 예전보다 훨씬 깊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 놓치면 끝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 느낌이 틀린 게 아닙니다. 한번 어때요? 발을 헛디디면 예전보다 더 깊이 떨어지고 아픈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졌다라는 말은 반만 맞는 거예요. 자리는 넓어졌지만 떨어졌을 때의 충격은 더 커졌으니까요. 그리고 요즘 기사들에서 전 과목 1등급이 6배 늘었다, 자퇴 고민도 늘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 어디까지의 통계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2가 된 그 학생들이요. 고1이던 작년에 받은 성적을 통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치면 5km 지점 기록 하나로 완주 등수를 매기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실제 대입은 그렇지 않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를 다 누적해서 봅니다. 실제로 부산교육청이 학교 88곳 14,000여 명을 1학기와 2학기까지 누적해서 통계를 냈어요. 1학기 때 올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 2.07%였는데 한 학기 만에 1.3%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에 올 1등급이던 학생 중에 딱 62.8%만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3명 중에 2명만 남은 거죠. 그리고 교육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학년까지 올 1등급을 지키는 학생은 0.3에서 0.6% 정도로 본다고요. 사교육에서 말하는 2에서 4%보다 훨씬 적은 수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줄어들까요? 고1 때는 다 같은 공통 과목을 들어서 한 과목을 듣는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2학년 때부터는 진로 따라 과목이 갈라지면서 한 과목을 듣는 인원이 확 줄어들죠. 200명을 듣던 과목이 20명, 30명짜리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등급은 여전히 상위 10%까지인데 200명의 10%는 20명, 20명의 10%는 딱 2명인 거죠. 그러니까 1등급 자리 자체가 좁아지는 거예요. 게다가 그 과목을 고른 아이들은 보통 그 분야에 강한 아이들일 거잖아요. 그래서 경기 진학지도 협의회도 진짜 승부처는 2학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등학교 1학년 성적으로 끝났다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1등급을 하나 놓치면 인서울이 끝이다. 이 얘기는 어떨까요? 내신은 한 과목의 등급으로만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과목 평균으로 보죠. 근데 종합전형은 거기에 등급, 원점수, 성취도별 분할점수, 상향곡선인지 하향곡선인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요. 자, 여기 모든 과목이 1등급이에요. 근데 이제 영어가 한번 2등급이 됐다고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평균이 어때요? 1.17인 겁니다. 어때요? 바늘이 거의 안 움직였어요. 한 과목을 삐끗했다고 평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두 과목 2등급 맞았어요. 그럼 내신이 1.33 정도가 되죠. 세 과목은요, 한 1.5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부산교육청이 만든 표를 보면요, 6과목 중에 매 학기 2등급을 받아서 3학년까지 2등급이 5개가 돼도 어때요? 평균은 1.16등급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상위 2.9%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면 서영고와 의치안약수 수시 인원이 10,000명 남짓인데 그 안에 드는 성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올 1등급이 아니어도 최상위권 지원 자체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청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두 과목 2등급이어도 최상위 대학이나 의학계열 수시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요. 그리고 이 표는요, 경기 진협에서 만든 배치표예요. 등급 평균이 얼마면 어느 대학에 어느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게 정리를 한 겁니다. 5등급제 등급 평균 1.167 정도면 교과 전형으로는 경희대, 홍익대 정도를 쓸 수 있고 종합전형은 연세대를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배치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실 때 이 등급을 절대적으로 맹신하기보다는 아, 2등급 때는 이 정도의 대학을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으로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참고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내신은 여전히 입장권이 맞습니다. 다만 필요한 등급은 목표하는 대학과 학과에 따라 달라요. 의대나 최상위권을 노린다면 여전히 1등급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한두 과목 삐끗했다고 문이 닫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자퇴를 떠올릴까요? 그건 숫자보다 그 다음 이야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어서 볼게요. 바로 자퇴가 리셋 버튼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번 망친 것 같으면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꼭 게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퇴를 하면요, 길이 두 갈래입니다. 첫 번째는 검정고시 길이고요. 학교를 완전히 나와서 검정고시로 고졸 자격만 따고 수능에 올인을 하는 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입학의 길이 있죠. 요즘 내신 리셋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퇴한 다음에 이듬해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둘은 전혀 다른 선택인데 뉴스에선 그냥 자퇴라고 뭉뚱그려집니다. 그럼 흔히들 내신 따기 쉬운 학교로 옮기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재입학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나 1등급을 가져가는 극상위권, 상위권 아이들은 이미 있습니다. 내가 한 해를 꿇고 들어간다고 나한테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실제로 본 일이 있어요. 지방의 한 학교에 캠프를 갔는데 서울 학군지에서 내신 따기 쉬운 줄 알고 그 학교로 입학한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1등급을 받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막상 와보니 등급 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서 주말마다 다시 학군지로 올라가 학원을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옮긴다고 내가 재입학을 한다고 내신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쉬운 학교로의 리셋은 생각보다 확실한 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 대입의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대입이 점점 학교 안에서 어떻게 공부했느냐를 더 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교과 전형에도 서류 평가가 들어오고요. 정시에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의대는 면접 비중이 커지고 있고요. 서울대도 늘 학교 교육 중심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서울대 2028 정시를 보면 예전에 수능이 80% 들어가고 교과 역량 평가가 20%였는데 이제 2028부터는 어때요? 교과 역량 평가가 40%가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를 정시에서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수능 점수만으로는 사실 서울대를 합격하기가 어려졌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 올인하겠다고 학교를 버리면 그 정시에서마저 학교 기록으로 평가를 받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예전엔 자퇴하고 수능만 잘 보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 이게 통했는데요. 지금은 학교 기록을 버리는 게 오히려 손해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학제도 협의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급한 자퇴나 검정고시가 되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대학들도 이 변화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택 과목은 인원이 적어 등급이 불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8 대입 시행 계획을 보면 등급이 좀 낮아도 성취도를 잘 받았으면 불리하지 않게 설계해둔 대학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둘 중 좋은 쪽으로 봐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경희대나 경기대나 세종대가 그런데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등급과 성취도 중 유리한 쪽을 골라 반영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등급과 성취도를 표로 엮어보는 방식입니다.
동국대와 성신여대가 그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등급이 좀 낮아도 성취도가 높으면, 즉 A를 받으면 더 높은 점수 구간으로 올려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려운 과목을 들은 것 자체에 점수를 더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덕성여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을 몇 학점 들었는지를 보고 가산점을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아예 잘 본 과목만 골라 반영하는 곳도 있어요. 건국대는 상위 20개 과목만, 동국대는 공통 과목을 빼고 상위 10개 과목만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한번 미끄러진 게 끝까지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 대학 전형마다 다르니까 우리 아이가 노리고 있는 대학은 꼭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대학은 이제 등급만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챙겨야 될 건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점수예요. 같은 2등급이라도 92점이냐 84점이냐를 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취도입니다. 꾸준히 A를 유지했는지. 세 번째는 과목 선택 중요하죠. 진로랑 잘 연결되는 선택인지. 네 번째는 탐구활동입니다. 얼마나 깊이 있게 파고 들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 등급 하나에 벌벌 떨 게 아니라 이 4가지를 채워가는 게 진짜 전략입니다. 자퇴는 리셋 버튼이 아니라 갈림길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뭘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 지금 성적을 끝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보는 거예요. 한번 흔들린 걸 무너졌다고 단정하지 말고 남은 5학기 중 지금이 어디쯤인지를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진로와 과목을 연결하는 거예요. 아직 진로를 못 정했다면 그걸 찾는 것 자체가 지금 학교에서 할 일입니다. 정하고 나면 거기에 맞춰 과목을 골라가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깊이를 남기는 겁니다. 탐구활동으로요. 얼마나 하나를 깊이 있게 파고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아이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성적보다 학교 자체를 힘들어한다면 그건 입시 전략이 아니라 마음부터 들여봐야 되는 신호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남들이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채워가느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퇴가 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5등급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준 것도 맞아요. 넓어진 등급은 한 번 미끄러질 때 더 아프지만 그 한 번은 고1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자퇴는 리셋 버튼이 아니라 갈림길이고요. 쉬운 학교로 옮기는 것조차 생각만큼 확실한 카드는 아니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불안은 모를 때 가장 큽니다. 하지만 알고 나면 줄어듭니다. 오늘 이만큼 아셨으니까 적어도 막연한 공포에 떠밀려 결정하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맞는 길을 차분히 같이 찾아가 볼게요. 지금까지 이로운 교육 이로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